안녕하세요. 더 나은 내일로 가고 계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조금 무거우면서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주제인 가스라이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스라이팅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가스라이팅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안들 중에서도 먼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스라이팅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선 이야기들을 들으시다가 만약 본인이 가스라이팅에 빠져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신다면 마지막 부분만큼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를 위한 조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경쟁 과열의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시대에는 슬프지만 타인을 조종하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소시오패틱한 특성들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가스라이터들은 우리 주변 곳곳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를 이용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친구, 동료, 때로는 가족의 얼굴을 하고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알아차리는 건 너무 쉽지만 내가 당할 때에는 알아채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가스라이팅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선량한 직장인이나 학생 중에서 다수는 이미 많은 업무, 학업 스트레스로 지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마치 야생으로 비유하자면 이미 한참을 도망치고 달려서 더 이상은 한 발짝도 뗄 수 없게 된 먹잇감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지치게 되면 가스라이터들은 피냄새를 맡고 몰려오는 하이에나 떼처럼 우리 근처를 맴돕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스라이터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도망칠 힘이 남아있지는 않더라도 이들이 다가왔을 때 회심의 어퍼컷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가스라이터들이 우리에게 어떤 전략으로 다가오는지 가장 큰 두 가지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하이에나들의 가장 큰 특징은 너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최선이야 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전략인 반복이 사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너무나 많죠. 아주 당연한 사실도 잘못된 정보로 거듭 반복해서 주입하면 평범한 사람 중 6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철회한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이런 반복 과정을 3번 이상 거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바보 같더라도 1 더하기 1은 3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거나 회색을 검은색이라고 대답하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한 번 부정하게 되면 그 후로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스라이팅의 또 괴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인상을 스스로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죠. 자존감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변에 맴돌던 하이에나 떼에는 더욱 맹렬히 달려들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불씨가 지펴지면 하이에나들은 그 위에 기름을 끼얹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전략의 이름은 자책입니다. 그래, 네가 멍청해서 그래. 네가 똑바로 할 줄 아는 게 원래 뭐가 있었냐? 너 정말 쓸모없다. 내가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 이런 말들. 이 모든 말들은요, 듣는 사람에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량한 피해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사에 항상 생각이 짧고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최선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깨트리고
가스라이터들에게 한 방 먹여줄 수 있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가스라이팅의 특징들을 거꾸로 가지고 가는 것들이 핵심인데요. 먼저 학교나 직장 같이 일반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선택지를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능하면 여러 사람 속에서 생활하세요. 가스라이팅은 대부분 1대1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1 더하기 1은 3이야 라고 속삭이는 중에 옆에서 아닌데? 그게 왜 3이야? 1 더하기 1은 2지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라이터들은 의도적으로, 때로는 본능적으로 피해자와 1대1 관계를 만들어서 피해자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믿을 만한 친구, 가족 또는 전문적인 상담사에게 객관적인 판단이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스라이터는 1대1 관계에서는 정말 무섭고 또 조심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이렇게 선량한 시민 여러 명이 모이면 그들은 그저 궤변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상식을 갖추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 머무르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가스라이터들을 막아주는 커다란 보호막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관리하기입니다. 이것은 피해자들이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스라이터들은 피해자들이 점점 자신의 말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점점 더 지치게 되고 깊게 가스라이팅 됩니다. 내가 만약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다면 가능한 양질의 수면을 취하고 잘 먹고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과 기분 전환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관리는 스스로를 빛나게 하는 멋진 사람으로 만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수수하지만 잘 가꿔지고 있는 텃밭에 매일 물을 주고 잘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처럼 매일매일 일정 시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경계를 명확하게 긋는 것입니다. 이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소중하게 돌봐온 나만의 텃밭을 짓밟으려고 들어오는 침입자들에게는 절대로 울타리를 열어주지 마세요. 울타리는 외부의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단호하게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호하게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무형의 폭력을 일삼는 가스라이터들은 처음에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위협하려고 들거나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마치 과민 반응하는 사람인 양, 유별난 사람인 양 취급을 하면서 돌아서겠지만 그건 사실 겁을 먹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뿐입니다. 가스라이터들은 단호한 거절에는 의외로 쉽게 겁을 먹거든요. 이것이야말로 가스라이터들에게 날리는 강력한 어퍼컷과도 같습니다. 만약 이를 넘어서 유형의 폭력을 사용하면서 나를 지배하려고 드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공권력을 통해서 무력 제압으로 대처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단계에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도 멀어지세요. 타인의 이용하려는 습성을 사람을 가까이에 두면 그 사람은 언제고 당신을 공격하고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반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학교나 가정에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할 사이에 이뤄지는 가스라이팅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먼저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은요, 외부의 전문가를 찾는 방법입니다. 꼭 돈이 들거나 어려운 방법뿐만이 아닙니다.
외부의 전문가를 찾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스라이팅이 심화되면 나 스스로가 상담으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타인의 눈으로 보면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해결의 실마리가 발견되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미 나의 모든 것이 조종당하고 있어. 이제 와서 도움 받아봤자 무의미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포자기 하시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가스라이터들이 이루고 싶었던 최종적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하시되 희망을 가지십시오. 고통받고 있는 순간에 희망을 가지란 말은 정말 괴로운 말이란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라는 말을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이 끝나고 회복하시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과정의 일부분이라는 사실 또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매일매일 확보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세 번째는 긍정적인 혼잣말입니다. 혼잣말에도 종류가 있지요. 내가 그렇지 뭐. 이런 말은 입 밖에도, 아니 머릿속에도 떠올리지 마세요. 혹여나 정말로 내가 실수를,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다음에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어떻게 개선해보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실수를 해서 자괴감이 들 때 난 이런 부분에서 자주 실수하는 패턴이 보이네. 내 약점을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함으로써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자책, 체념이 아니라 미래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끔 생각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혹은 당하고 계신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조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걸 너무 뒤늦게 깨달았더라도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지는 마세요. 모든 선량한 사람들은 한 명 한 명이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를 입힌 것은 가해자들의 책임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자책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혼잣말이나 노트 혹은 댓글 같은 것으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분명하게 문장으로 남겨보세요.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에 가스라이터가 존재하거나 혹은 가스라이팅을 당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거 그냥 정신승리 아니야? 자기 합리화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자기 확신은 자기 합리화와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옳고 그름이 흐려지고 상황 판단이 어려워졌을 때 자기 확신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분명한 한마디를 건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빠르게 개선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 확실하게 하고 또 스스로가 소중한 존중받을 만한 한 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험한 환경에서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미래를 계속해서 꿈꿔 나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스스로를 지키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